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저희 TV조선이 윤리감찰단 조사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냐 이걸 물어봤는데 정 대표는 답변을 거부했어요. TV조선이 물었다는 게 답변 거부 이유였습니다. 정 대표는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정 매체를 배제했을 때 맹렬히 비난한 바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두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MBC 기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덩치는 남산만 한데 좁쌀 대통령이다. 이런 조롱이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장경태 의원님한테 그 한 달 전쯤에 그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어요. 혹시 진척 사항 좀 여쭙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이제 SNS에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이 발언을 소개한 한 언론 보도도 띄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정 대표는요, 작년 6월에 20년 넘게 조선일보와는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한다. 이런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결국 자신이 앞서 비판을 했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게 없다. 이런 거를 지적한 모양새인데 허 대변인도 언론에 계셨잖아요. 저런 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인터뷰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당대표인데 저럴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이 그냥 뭐 자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가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이라면 평의원도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이 생각 자체가 민심의 바로미터는 딴지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니까 예. 균형 감각 자체가 이제 없는 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 김병기, 장경태 의원 이거 처리하는 거에서도 제가 보기엔 균형 감각이 너무 없어요. 네. 장경태 의원은 한 달째 윤리감찰도 뭉개고 있는데 예. 강선우 전 그 장관 후보자 때 뭐라고 했었냐면 정청래 대표가 예. 비가 올 때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다. 그렇게 곧, 얘기했죠. 곧 장관님 힘내시라 이랬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 지금 보좌진 갑질인데 김병기 원내대표한테는 다른 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거든요. 네. 동지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두 분이 이제 얼마 전에 크게 싸운 적 있었지 않습니까? 특검 연장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뭐 이성윤 그 의원은 정청래를 흔들면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내란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그 균형 감각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 사건에서도 저는 제가 국민의힘의 소속이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냥 제가 전직 언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TV조선이 어떤 편파 보도, 편향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픈 보도를 했을 뿐이죠. 예. 권력의 아픈 보도. 근데 사실을 가지고서 보도하는 거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좌파 이른바 매체들 중에는 예. 그냥 공격 자체가 목적인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하는 기사를 쓰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TV조선이나 조선일보는 그런 범죄에 들지가 않아요. 근데 저거를 나는 인터뷰도 안 한다, 질문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게 저런 분이 어떻게 민주주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예. 집권여당 대표를 해서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민심의 바로미터는 딴지일보다 요거는 그 허 대변인 개인 생각이라는 말씀. 아니 정청래 대표 한 말입니다. 워딩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워딩을 전해준 거라고 전해드리고 우리 대변인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대해서 뭐 특정 언론에 대해서 아예 다 답변 안 할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언론은 뭐 이렇게 좀 다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이제 어떤 부분 정치적인 철학으로서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계열의 뭐 TV조선과를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공언을 해왔거든요. 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철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찌됐든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고 그리고 또 뭐 갤럽 이런 여론조사에서 뭐 차기 뭐 대선 주자로 뭐 나오는 만큼 예. 어쨌든 언론과는 약간은 조금 더 좀 누구를 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요, 새해 첫 1호 법안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새해에도 거듭 내란 청산 기조를 고수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거라고 이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3특검의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 미진한 수사 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민주당이 제출한 2차 특검법의 수사 대상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여인형 메모 등 외환 관련 수사에 대해서 막판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예.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12.3 비상겸 내란이 초래한 내용을 완벽하게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 더 이상 이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고 수사 공판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보다는 이미 수사가 시작됐을 때 예. 집중해서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차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게 민주당의 핵심 과제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하면서 이제 2차 특검 계속 이어가는 정정래 대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근데 그 지금 특검 3대 특검에 500억 원 썼습니다. 네. 공소유지 전까지. 예. 그 이후까지 하면은 1,000억 원 육박할 것이라는 그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나왔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외환도 조은석 특검이 특검 취임하자마자 외환 얘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탈탈 턴 겁니다. 근데 못하니까 이제 일반 이적죄로 이제 했었던 것이거든요. 예. 민중위 특검은 거의 범죄 집단처럼 돼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내란 세력을 또 청산하기 위해서 또 특검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성윤 의원은 본인 자당에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내란 세력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네. 국민의 90%를 내란 세력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청산하겠다는 얘기인지 참 의아합니다.